우주 질량의 대부분,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지의 존재 다크매터, 흔한 원자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 이런 사과, 포도와 같은 일반적인 물질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존재합니다. 사실 우주는 밝게 빛나는 별의 세계가 아니라 암흑 물질의 세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참 난감하게도 우리는 아직까지 이 우주의 주류를 차지하는 암흑 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빛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망원경으로 우주를 봐도 소용이 없죠. 빛을 감지하는 고전적인 관측으론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자신의 질량만큼의 중력을 과시할 뿐이죠. 그래서 암흑물질이란 유령의 존재는 그들이 남긴 중력의 흔적을 통해서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내지는 않지만 오직 자신의 강한 중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내뿜고 있는 또 다른 미지의 존재가 우주에 살고 있지요. 너무 중력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시공간에 구멍을 뚫고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우주의 부족한 중력을 채우기 위해서 등장한 암흑물질이라는 이 미스터리의 정체가 어쩌면 우주 공간 어둠 속을 떠돌고 있는 크고 작은 블랙홀일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죠. 우리에게 친숙한 블랙홀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수십 배 정도로 무거운 별이 진화를 마치고 붕괴하면서 남기는 항성 질량 블랙홀, 그리고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에서 수십억 배 수준의 아주 거대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죠. 하지만 우주엔 조금 더 특별한 다른 종류의 블랙홀도 숨어 있을 수 있는데요. 빅뱅 직후 우주 역사상 가장 최초로 탄생한 원시 블랙홀, 프라이모디얼 블랙홀이죠. 모델에 따르면 이 원시 블랙홀은 태양 하나보다도 질량이 더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지구 하나 정도 질량, 심지어 겨우 소행성 하나 정도의 훨씬 가벼운 질량까지 가능하죠. 비록 개개의 질량은 훨씬 가벼울지라도 아주 많은 수의 원시 블랙홀이 우리 우주 공간, 우리 은하 주변 헤일로 공간을 가득 채운 채 떠돌고 있다면 지금까지 채우지 못했던 이 우리 은하의 지나치게 무거운 질량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알고 보니 우리 은하를 가득 채우고 있을 거라 추정했던 암흑물질이란 이 유령의 정체는 바로 이 원시 블랙홀들의 그림자였던 건 아닐까요? 흥미롭게도 최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무려 20년 가까운 기나긴 세월에 걸친 관측 데이터를 활용했죠. 과연 이 20년이나 걸린 기나긴 관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슬프게도 우리 은하 헤일로엔 떠돌이 원시 블랙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흑물질의 정체가 이 원시 블랙홀일 거라 기대했던 천문학자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최근 긴 기다림에 걸친 관측 끝에 확인된 우리 은하 헤일로 속 이 원시 블랙홀들의 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원시 블랙홀은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제안한 개념으로도 유명합니다. 보통 진화를 마친 거대한 별이 붕괴할 때 만들어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의 블랙홀과 달리 원시 블랙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태초부터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주변보다 살짝 밀도가 높거나 낮았죠. 주변보다 아주 살짝 밀도가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물질은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밀도가 높은 지역은 더 밀도가 높아지고 또 밀도가 낮았던 지역은 사방으로 물질을 빼앗기면서 더 텅 비어갔죠.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그물처럼 은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주 거대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초에 존재했던 작은 밀도의 차이는 은하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은하의 씨앗이 되었죠. 이렇게 밀도가 높았던 지역은 그 좁은 영역으로 물질이 빠르게 모여들면서 은하를 넘어 곧바로 미니 블랙홀까지 반죽될 수도 있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 진화를 마치고 별이 죽을 때 남기는 일반적인 블랙홀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빅뱅 직후 우주에서 가장 처음으로 튀어났을지 모르는 상상 속의 존재, 원시 블랙홀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후 원시 블랙홀은 일찍이 자기들끼리 반죽하면서 덩치를 키웠고 현재 많은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까지 병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원시 블랙홀들은 그대로 우주 공간을 떠돌며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 은하 주변 헤일로 공간에도 수많은 원시 블랙홀이 떠돌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우리가 이 원시 블랙홀들에 의한 중력 효과를 보면서 암흑물질 때문에 벌어진 효과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이처럼 헤일로 공간을 떠도는 높은 밀도의 물질 덩어리들을 줄여서 마초라고도 부릅니다. 꽤 최근까지 암흑물질의 정체가 이 마초일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결국 우리 은하 헤일로 안에 얼마나 많은 수의 떠돌이 블랙홀이 살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문제는 블랙홀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 존재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시 블랙홀의 존재를 대체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블랙홀은 강력한 중력으로 주변 우주 시공간 자체를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블랙홀 너머 배경 우주의 빛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먼 배경의 천체, 그리고 그 사이에 육중한 중력으로 시공간을 왜곡하고 있는 또 다른 천체가 거의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먼 배경 천체 빛이 가장 크게 왜곡되는 중력 렌즈 현상이 관측됩니다. 중력 렌즈 현상은 간단하게 이 와인잔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제임스 웹 망원경의 딥필드로 관측한 머나먼 배경우주 사진 위에 와인잔을 하나 올려본다고 생각해볼까요? 와인잔의 바닥은 마냥 평평하지 않습니다. 가운데로 갈수록 유리의 두께가 조금씩 두꺼워지죠. 그래서 와인잔 바닥 아래에 있는 사진은 둥글게 왜곡되어서 보입니다. 사진 위에 올려둔 와인잔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아래에 있는 사진 속 천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치 중력 렌즈 현상을 관측하는 것처럼 배경 우주의 천체들의 모습이 천천히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주에서 벌어지는 중력 렌즈도 이것과 비슷하죠. 지구에서 바라보는 배경 우주의 시야 앞으로 주변 시공간을 왜곡하고 있는 렌즈 역할을 하는 천체가 지나가면 우린 그 너머의 빛을 일그러진 허상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렌즈 역할을 하는 천체가 더 작고 가벼워지면 좀 더 특별한 현상까지 볼 수 있는데요. 렌즈 천체를 중심으로 여러 방향으로 휘어져 날아갔던 배경별의 빛이 다시 지구를 향해서 한데 모여듭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배경별은 실제보다 더 밝게 증폭되어 보이죠. 이러한 현상을 작은 버전의 중력 렌즈, 마이크로 렌즈잉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 은하 헤일로 넘어 배경별들을 쉬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배경별들의 별빛이 잠시 밝게 증폭되는지를 확인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의 원시 블랙홀들이 우리 헤일로를 떠돌고 있는지, 또 각각의 질량은 얼마나 무거운지를 파악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렌징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순전히 우연하게 벌어지죠. 배경별 앞으로 거의 일직선상에서 우연하게 렌즈 역할을 하는 천체가 앞을 가리고 지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다른 쪽 하늘에서 한눈을 파느라 놓쳐버린다면 그대로 관측할 기회는 날아가 버리죠. 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만 원시 블랙홀들을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습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로 그리 무겁지 않은 천체가 렌즈 역할을 한다면 배경별이 밝게 증폭되어 보이는 현상은 약 일주일 정도 이어집니다. 태양 질량의 100배 정도 훨씬 무거운 천체가 렌즈 역할을 하면서 이 배경 별빛을 휘게 한다면 배경별은 수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밝아졌다가 다시 원래 밝기로 돌아가죠. 따라서 이렇게 무거운 원시 블랙홀의 존재까지 엄밀하게 검증하려면 수년 이상 아주 긴 세월 동안 꾸준하게 쉬지 않고 밤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안에서 벌어지는 마이크로 렌징 현상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모니터링하는 대대적인 관측 프로젝트 오글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은하 헤일로 공간을 떠돌고 있을지 모르는 원시 블랙홀에 의한 마이크로 렌징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번 분석에선 우리 은하 곁을 맴도는 위성 은하 중 하나인 대마젤란 은하 쪽의 하늘을 관측한 결과를 분석했죠. 대마젤란 은하와 우리 지구 사이 우리 은하 헤일로 공간에서 원시 블랙홀이 우연하게 지나갔다면 그 블랙홀로 인해서 대마젤란 은하 속의 별빛은 잠시 밝게 증폭되는 마이크로 렌징 현상이 보였어야 합니다. 수년에 걸쳐 천천히 이어지는 비교적 무거운 천체에 의한 마이크로 렌징까지 놓치지 않고 최대한 잡아내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무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쌓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오글은 대마젤란 은하 속에 빛나는 8천만 개 가까운 별들의 밝기 변화를 꾸준하게 모니터링했죠. 만약 정말로 우리 은하 헤일로 공간에 드글드글한 원시 블랙홀들이 숨어 있었다면 우린 지난 20년 사이에 굉장히 빈번한 마이크로 렌징을 목격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 헤일로 속의 원시 블랙홀들이 전부 태양 질량 10배 수준의 질량을 갖고 있는 블랙홀들이었다면 전체 관측 기간 내내 대마젤란 은하 쪽의 하늘에서 적어도 258번의 마이크로 렌징을 봤어야 합니다. 헤일로 공간을 떠도는 원시 블랙홀들이 태양 질량의 100배 수준의 블랙홀이라고 가정하면 적어도 99번의 마이크로 렌징을, 태양 질량의 1000배 수준의 아주 무거운 블랙홀이었다면 적어도 27번의 마이크로 렌징을 봤어야 하죠. 그렇다면 지난 20년에 걸친 실제 관측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20년간 오글 서베이가 대마젤란 은하 쪽의 하늘을 포착한 마이크로 렌징 현상은 총 12번 뿐입니다. 게다가 이 12번 모두 디테일하게 분석한 결과
이미 우리가 익히 존재를 알고 있는 우리 은하 속 떠돌이 별에 의해 벌어진 단순한 마이크로렌징이었죠. 즉 헤일로 공간을 떠도는 원시 블랙홀로 인한 마이크로렌징 현상은 단 하나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예측했던 원시 블랙홀은 우리 은하 헤일로에서 발견되지가 않은 거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심정으로 지난 20년간 마이크로렌징을 일으킨 높은 밀도의 작은 고질량 천체들을 최대한 모아봤자 우리 은하 헤일로 전체 질량을 전혀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0.00018배에서 6.3배 사이의 질량을 갖고 있는 천체들을 다 끌어모아도 우리 은하 헤일로 질량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암흑물질 전체 질량의 1%를 겨우 채우죠. 더 넓은 범위의 질량까지 포함시켜서 우리 태양 질량의 0.000013배에서 860배 사이의 질량을 갖고 있는 천체까지 다 끌어모아도 우리 은하 헤일로 속의 암흑물질 전체 질량의 겨우 10%를 채울 뿐입니다. 사실상 원시 블랙홀만으론 우리 은하에게 필요한 암흑물질의 목표치를 전혀 채우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암흑물질의 진짜 정체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던 원시 블랙홀들은 이젠 그 후보에서 완전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번 관측을 통해서 암흑물질의 질량 대부분이 원시 블랙홀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암흑물질의 미스터리는 더 쉽게 풀렸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전히 블랙홀이란 고질적인 미스터리는 남아있었겠지만 그래도 암흑물질이 무슨 이상한 신비로운 물질이 아니라 단지 질량이 가벼워서 비교적 찾기 어려웠을 뿐인 작은 블랙홀 조각이었다는 조금은 더 평화로운 결말도 가능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관측 결과는 그 신라 같은 희망적인 결과조차 부정하는 참 난감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시나리오, 암흑물질은 블랙홀조차 아닌 정말 일반적인 원자가 아닌 이상하고 신비로운 물질로 이루어진 어떤 미스터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암흑물질의 정체를 찾고 싶은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은 더욱 끔찍하고 당혹스러운 결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이 미지의 존재의 암흑물질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의 거대한 구조, 우주 거대 구조를 완성한 진짜 주인공이었다는 점인데요. 우리 우주의 진짜 모습인 우주 거대 구조를 고스란히 새겨넣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립니다. 현존하는 가장 고퀄리티 우주론적 시뮬레이션 중 하나인 일러스트리스 TNG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한 우주 거대 구조가 새겨진 우산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머리 위에 반경 480억 광년의 거대하고 둥근 관측 가능한 우주가 우리를 감싸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오늘날 인류가 파악한 우주의 가장 완벽한 지도가 둥글게 새겨진 이 우주 거대 구조 우산 속에서 여러분만의 관측 가능한 우주를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주 거대 구조 우산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영상의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텀블벅 링크를 참고 부탁드릴게요. 우주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